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36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컨테이너선의 선박 항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한번 출항을 나가면 몇 달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일이 끝나면 몇 달간은 집에서 휴식을 갖곤 합니다.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어서 생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다 좋지만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남편이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늘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태풍, 해일 예보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무사히 잘 돌아오기만을 항시 바라게 되죠. 늘 걱정되는 마음은 있긴 하지만 저도 남편이 항해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큰 편입니다.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애틋한 마음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늘 신혼인 것처럼 설레고 좋은 감정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몇 달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저와 아이랑 여행도 잘 가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좋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자주 집에 없어서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고 아이도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종종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그런 생활에 적응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는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좀 유별나신 성격이고 말도 함부로 잘 하시는 편이라서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맞춰드리기도 좀 힘든 편입니다. 그나마 남편이 자기가 배 타러 나갔을 땐 도연 엄마한테 굳이 전화하거나 오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님께 신신당부했거든요. 어머님도 아들 눈치 보여서 저한테 자주 오라거나 전화도 잘 못하시고요. 그래서 그나마 자주 안 뵈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또 몇 달간의 항해를 끝내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차 끌고 아이와 가서 남편의 배가 오는 항구에서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이 작업복을 입은 채로 도착하고 나면 집에 데려다주고 며칠간은 잠도 푹 자고 푹 쉴 수 있게 저도 배려를 해줘요. 그 후로 남편은 아이와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남편이 이번에는 괌으로 보름 정도 가족 여행을 갔다 오자고 제안을 했었고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행 계획을 잡고 있었고 항공편과 숙소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시댁과 친정에도 꼭 갔거든요. 배 타느라 고생 많았다. 뭘요? 늘 타는 건데. 이거 어머니 아버지 용돈인데요. 필요하신 거 있음 이걸로 보태 쓰세요. 아휴, 우리 아들이 힘들게 배 타서 번 돈을 이렇게 매번 받아도 되는 거야? 쓰면서도 미안한 거 있지? 에이, 뭘요? 쓰시고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허허, 고맙다. 잘 쓰마 우리 아들. 어머님은 봉투를 챙기시더니 저를 슬쩍 흘려보시더라고요. 너네는 또 어디 놀러 가니? 우리 준호 돌아오면 너네는 꼭 어디 여행 가더라? 내가 집에 잘 없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이 사람이랑 도연이랑 시간 보내고 그래야죠. 그거라도 해야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하는 거고. 네가 무슨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돈 벌러 다니는 건데 그것만 해도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충분하지. 에이, 그렇지 않죠. 저 없는 동안은 이 사람이 혼자서 애 보고 살림하고 일하고 바쁘잖아요. 저 집에 와 있는 시간이라도 같이 시간 보내고 그래야죠. 하지만 어머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신지 저를 힐끗 보시더라고요. 아휴, 너는 좋겠다. 남편이 돈 잘 벌어줘. 1년에 2-3번씩 해외여행 가자고 그러고 내가 가만 보면 네 팔자가 제일 좋아. 부러워 아주. 잘 그러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네 하고 머쓱하게 웃고 말죠. 어머님은 저한테 네가 팔자 제일 좋다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당신 아들이 힘들게 배 타서 번 돈으로 제가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어쨌든 남편이 없을 동안은 모든 집안의 대소사, 아이 육아도 다 제 전담이고 또 저도 나름대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도움받은 적도 없이 저 혼자서 해나갔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런 건 보이지도 않으신지 그저 여행 자주 다니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제 팔자가 상팔자라고 잘 그러셨죠. 어머님 입장에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으니 저도 그냥 네 하고 웃고 말고요. 그래서 이번엔 어디 가는데? 괌 가려고요. 괌? 아휴, 좋겠다. 나도 가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도 한번 가세요. 제가 비용은 내드릴게요. 너네 아빠랑 나랑 둘이서 뭔 재미로 가니? 차라리 너네 갈 때 우리도 같이 가는 건 어때? 다 같이 가면 더 재밌잖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 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 잘 그러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부분에선 칼같이 선을 그었죠. 이건 우리 세 식구끼리 가는 거고요. 엄마 아빠 두 분이서도 충분히 여행 가실 수 있죠. 요즘 패키지도 잘 나와 있는데요, 뭐. 노부부가 둘이서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고 보기 좋은데. 치, 됐다 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따라간다. 여행 생각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약 같은 건 다 잡아드릴게요. 남편은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도 중간에서 잘 끊어내 주었기 때문에 저도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시부모님 모시고 보름이나 여행이라니 그게 저한테 여행이 되겠나요? 그냥 시부모님 시중들러 가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센스 있게 잘 끊어내 주니 저로서는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럼에도 뒤에 와서 꼭 저한테 남편을 뭘로 구슬렸냐느니 우리도 그냥 같이 가게 얘기 좀 하라느니 잘 그러셨어요. 아들 앞에선 얘기 못하시고 꼭 뒤에선 저를 곤란하게 잘 그러셨죠. 하지만 어차피 저희 남편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못을 봤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도 상관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이번에도 가족 여행 계획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 부쩍 좀 이상해졌어요. 몰래 통화를 하기도 하고 저한텐 말도 안 하고 어딜 나갈 때도 있었죠. 게다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지 밤에도 자다 말고 나가서 한숨을 푹푹 쉴 때도 있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이상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을 자꾸만 하고 다른 것에 신경이 온통 쏠려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여행사의 볼일을 잠깐 봤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차에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오늘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석연치 않았던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을 따라가게 되었죠. 가면서도 속으론 혹시 여자가 있나? 주로 배만 타러 나가는 사람이 그럴 시간이라도 있었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나 심경이 달라 보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는데 남편의 차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동네 카페로 가더라고요. 남편은 그 카페 앞에 차를 대놓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인근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창가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 차에서도 남편이 앉아 있는 게 다 보였는데요. 남편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처음 보는 어르신이더라고요. 아버님 또래 정도로 보이는 나이셨고 멀리서긴 하지만 얼굴은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는 거긴 하지만 뭔가 그분과 대화 중인 남편의 얼굴은 평소답지 않게 표정도 너무 안 좋고 뭔가 따지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씩 착잡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감정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던 거죠. 도대체 뭘까? 저분은 누굴까?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카페에 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술을 한잔하고 늦게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누구랑 술 한잔했어? 혼자서. 혼자서 왜 술을 마셔? 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혹시 무슨 고민이나 걱정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여보, 내가 당신을 몰라? 우리 연애만 8년 했어. 결혼 6년 차고. 내가 당신을 안 지도 15년 다 되어 간다는 말이야. 그런 내가 당신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당신 되게 티 많이 나.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나 아까 당신 주차장에서 봤어. 나 나가는 거? 나는 오늘 여행사에 서류 주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당신이 급하게 어딜 가더라고. 그래서 따라가 봤어. 날 따라왔어? 왜? 자기가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꾸 나 몰래 통화도 하고 표정도 너무 안 좋고 계속 신경 쓰였거든. 근데 오늘도 분명 집에 있겠다고 한 사람이 헐레벌떡 나가니까 뭔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지. 혹시 나 몰래 여자라도 숨겨뒀나 싶기도 하고. 제 말에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웃더라고요. 여자는 무슨. 근데 자기가 어떤 나이 든 남자분하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더라. 봤어? 난 처음 보는 분인데 일 때문에 만난 분이야? 혹시 그분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거야? 뭔 일인지 몰라도 나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줘.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입을 꾹 닫은 남편을 설득했죠. 자기야, 나 자기 와이프야.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서로 감추거나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하기로. 나는 그래도 비밀 없이 다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런 식으로 입 꾹 다물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 서로한테 다 솔직하기로 했잖아. 나도 자기한텐 솔직하게 다 말할게. 자기도 이미 봤다고 그러고. 누구야 그 사람? 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너무 혼란스럽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괜찮아, 말해봐. 그렇게 나온 남편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친아버지라고 하네. 그 사람이 나한테. 저는 남편의 말을 단박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거든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친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사실은 생물학적 내 친아버지라고 그러네. 생물학적 친아버지? 그럼 어머님이 재혼을 하셨었어?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럼? 몇 달 전에도 한번 연락은 받았었어. 배 타러 가기 전이었는데 내 폰으로 연락이 왔더라고. 그때 그 남자랑 처음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랑 그 사람 내연관계였던 모양이야. 저는 그 말에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뭐? 어머님이? 그것도 꽤나 길게. 그리고 내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처음엔 나도 욕하고 난리쳤지.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엄마랑 주고받은 편지에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랑 살면서 그 아저씨랑 바람핀 건데 심지어 그 아저씨도 아내가 따로 있었나 봐.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저는 남편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과거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나는 더 들을 것도 없는 개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냥 무시했는데 그 후로도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온 거야.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병으로 죽었고 자식 한 명도 없었대. 근데 자기 유일한 핏줄인 내가 이렇게 장성한 걸 보니 이제 아쉽다 이거야.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한테도 전부 말씀드렸어? 아니, 그냥 얘기 안 했어. 내 선에서 그냥 끝내려고. 그래서 오늘 만난 거야. 과거가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남의 집 들쑤시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셔라. 그랬지. 그랬더니 친자 검사라도 하자고. 그러면 자기 말 믿겠냐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거절했어. 다시는 연락할 일도 없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말은 해도 내 마음이 영 어지럽네.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린 남편은 너무 힘들고 서글퍼 보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친부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성격 기복이 크지 않고 늘 마음에 여유가 많은 편인 남편이지만 그 일로 인한 고민과 상심이 몹시 큰 듯했습니다. 평생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생각해온 사람이 사실은 친부가 아니고 친부는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의 상황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어머님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40년 가까이 이런 일을 속일 수 있는 건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어머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럼 얘기 안 하고 그냥 묻을 거야? 아니, 엄마한테는 얘기할 거야. 엄마한텐 분명히 따져야겠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그 사람 예전에도 본 적이 있더라고. 오늘 만난 그 친부라는 사람을 전에도 봤다고? 언제? 초등학교 때였나? 엄마가 자기 고향 친구라고 하면서 어떤 아저씨랑 몇 번 만나게 한 적이 있어. 그 아저씨가 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핑계 대면서 친아빠인 그 남자와 나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참 비겁하고 무서운 사람이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남편도 몹시 괴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만간 엄마한테도 얘기할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는지, 어떻게 할 건지. 엄마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수습도 엄마가 하셔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나 안 볼 생각도 하셔야겠지. 정말? 어머님 안 볼 거야?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고 또 앞으로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버지도 내 얼굴 보면 답답할 거고. 미치겠다 정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이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 맞을까? 확실한 건 없잖아. 어쩌면 그 사람이 친부가 아닐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 그 사람은 본인이 내 친부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나는 우리 아버지 자식인 것 같거든. 그럼 친자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 생각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오늘 그 남자한테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못 박았어. 그럼 그 남자 말고 당신하고 아버님하고 친자 검사를 하는 게 어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래서 만약 불일치면 정말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친부일지도 모르니까. 어찌됐든 엄마가 아버지 배신했던 건 달라지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뭔가 지금 뚜렷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고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겠어. 살짝 몰래 하면 되지, 우리끼리.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동조의 의미로 알아들었고 친자 검사를 의뢰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후에 시댁에 들렀을 때 화장실에 갔다 온 뒤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칫솔 여분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닦게? 그게 아니라 이거 아버님이 쓰시는 칫솔이죠. 그걸 왜 들고 있어?
제가 실수로 변기 쪽으로 떨어뜨렸거든요.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새 칫솔 꺼내놓으려고요. 아휴, 너는 무슨 그런 실수를 하니? 그 칫솔 얼마 쓰지도 않았구만. 죄송해요, 실수로. 하면서 어머님에게 새 칫솔 꺼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아버님이 원래 쓰시던 칫솔은 버리는 척하면서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것과 함께 친작 확인을 검사를 보내봤죠. 그리고 얼마 뒤 검사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아버님과 남편은 친자 관계가 아니더군요. 남편도 짐작은 했는데도 막상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그 충격이 큰 듯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아니라고 하니까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직접 결과지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파급력이 달랐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니 엄마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여태까지 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이렇게 무서운 짓을 벌일 수 있나 싶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그 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평생을 자기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친부가 아니었고 본인은 불륜으로 인해 가져진 존재니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 어머님에게 따져 묻고 싶지만 한편으론 집안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며 참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은 못하는 술까지 연거푸 마시며 출생의 비밀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예정처럼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취소할까 생각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여행지 가서 시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결국 저희 가족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여행 가면 너네 집이 계속 비어있을 텐데 집에 사람 없어도 괜찮냐고 하셨어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어머님하고 통화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내색 않고 맞춰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보름이나 갔다 온다며 집을 그렇게 오래 비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저희 엄마가 들러주시기로 했어요. 사돈이? 네, 어차피 동네도 가깝고 오며 가며 한 번씩 와서 봐주신대요. 그래, 알았다. 나도 시간 나면 한 번씩 가마. 어머님까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거리도 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아, 내가 내 아들 집 간다는데 네가 왜 오지 말라 그래?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 네. 그렇게 저희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 가서 오랜만에 세 식구끼리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즐기니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죠. 남편도 그동안의 고민은 잊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여행 온 지 며칠 지난 후 아이는 먼저 잠들었고 남편과 제가 둘이서 와인을 한잔 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출항 전에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한 얘기, 만난 얘기, 그리고 친자검사 결과지 얘기까지.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 척 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고 그런 사람 내 아버지도 생각지도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행동이니까 엄마도 알고 계셔야겠지. 근데 엄마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 엄마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그렇겠지. 어쨌든 여행 갔다 와서 말하려고. 어쨌든 아버님한테는 모른 척 할 거지. 일단 엄마한테 먼저 얘기할 거고 좀 더 생각해 볼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인지 아직은 모르겠거든. 그렇게 남편은 대강의 가닥을 잡아두었습니다. 마냥 덮어두기보다 그런 짓을 저지른 어머님에게 한 번은 따져 물어야겠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이었죠. 남편이 당사자인 일이기에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 행동을 다 존중하고 저도 그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귀국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으로 너네 집 잠깐 들렸거든. 근데 가보니까 사돈이 와 있으시더라. 어머님이? 가보니까 먼저 와 계시던데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전에 물어보셔서 알려드린 적은 있는데 진짜 오셨네. 와서 뭐 하셨어? 자기가 대충 보고 간다고 나한테는 바쁘면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 나도 은행 볼 일 있어서 그럼 가보겠다고 하고 나왔지. 뭐 빈집에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어쨌든 너네 시어머니도 집에 왔었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네, 엄마. 그동안 우리 집 틈틈이 봐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뭘. 동네도 가깝고 지나가는 김에 잠깐씩 들여다본 건데. 어쨌든 조심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로부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종종 집에 들러 한 번씩 살펴봐 주신다고 했는데 굳이 어머님까지 왜 오셨지 싶기도 했지만 그냥 볼 일 있으신 김에 잠깐 들르셨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귀국을 한 당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머님. 한국 도착했니? 네, 좀 전에요. 아직 공항이에요. 바로 우리 집으로 와라. 네? 바로요? 그래.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바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무슨 말씀이시길래. 제가 그러고 있자 남편이 옆에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머님 댁으로 지금 바로 오라고 하시는데? 나 바꿔봐. 그렇게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데요. 왜 그러세요? 저희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쉴 건데. 어머님이 뭐라 하신 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한숨 쉬며 시큰둥하게 듣더라고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는데 내일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저희 내일 갈게요. 오늘은 집에서 좀 쉬고. 그럼 끊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뭐 때문에 오라고 하셔? 뭐 중요하게 할 얘기 있다고 하는데 됐어. 그냥 가고 내일 잠깐 가보자. 그래. 어머님이 저에게 하실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화나신 것 같기도 해서 더 신경 쓰였죠. 그렇게 그날은 쉬고 다음날 어머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산 선물도 챙겨서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고 보니 어머님이 팔짱 끼고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버님도 표정 안 좋은 채로 소파에 앉아 계시고요. 무슨 일이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 그 순간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제 말소리에 저를 확 노려보시더니 다짜고짜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니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황당했죠. 남편도 놀라서 어머님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이러세요? 이게 누굴 속이려 들어? 어머니, 놓으세요. 그렇게 남편이 거의 어머님을 떠밀다시피 하며 떼어놓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채를 왜 잡으세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더니 어머님이 식탁 위에 있던 종이 하나를 들고 와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야, 이게 뭔지 어디 설명 좀 해봐라.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주워들고 황당함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종이는 친자 확인 결과지였으니까요. 너무 벙찌더라고요. 이걸 왜 어머님이 들고 계시나 싶기도 하고요. 저 표정 좀 봐라. 왜? 이걸 내가 어떻게 들고 있나 싶지? 너 이거 어디 한번 설명해봐. 친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님 이렇게 뜨는데 이거 누구랑 누구야? 준호랑 도연이 한 거지? 도연이 준호 아들 아닌 거지? 라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히려 코웃음이 날 뻔했어요. 이게 누구 건 줄 알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건지. 세아가, 너 이거 제대로 해명해야 될 거다. 너네 집에 왜 이런 검사지가 있으며 친자가 아님으로 뜨는데 이거 도대체 누구랑 한 거야? 하면서 아버님까지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옆에서 남편도 기가 막힌 표정 짓고 있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걸 어머님이 어떻게 들고 계세요? 이틀 전에 너네 집 갔다가 새아가가 살림 좀 잘하나 싶어서 서랍하고 냉장고하고 좀 열어봤다. 그런데 화장대 서랍인가 거기서 떡하니 이게 나오잖아. 내가 기가 안 막히니? 어머님 말인즉슨 저 없을 때 살림 잘하는지 보려고 오만 서랍이며 냉장고며 옷장이며 다 뒤져보셨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도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다 찾아보려고? 너는 뭘 잘했다고 나한테 따지고 들어? 너 이거 해명해 보라니까. 그리고 서준호, 너 반응이 왜 그래? 설마 알고 있었어? 이런 친자 검사 결과지가 왜 너네 집에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고. 어머님 말에 남편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빨리 해명해 보라니까. 이게 뭔지. 입 뚫려 있잖아. 어디 이 자리에서 얘기해봐. 이게 뭔지. 이런 걸 왜 했는지 어디 똑똑히 말해보라고. 그 말에 저는 어머님에게 그랬습니다. 진짜 말씀드려요? 이 자리에서? 그래.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어디서 말해. 빠져나갈 생각 말고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해봐. 어머님이 말하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구랑 누구 결과지냐고요? 저는 남편을 힐끗 봤는데 남편도 저보고 말 안 하는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뱉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아버님이요. 제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얼어붙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아버님 친자 검사 결과지라고요. 친자 아님 무슨 뜻인지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렇죠,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해명하실 차례네요. 그 말에 어머님은 그제야 아차 싶은지 억하고 놀라시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제 말이 무슨 말인진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잠깐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이게 나랑 준호 결과지라고? 근데 친자가 아니라고 나와? 아니 이게 무슨... 준호는 내 자식인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차 싶은 얼굴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선 눈알만 굴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했죠. 게다가 아버님마저도 점점 얼굴이 시뻘게 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따지셨습니다. 당신, 이게 뭔 소리야? 왜 준호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미쳤나 정말. 야, 너 이거 해명하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이런 검사를 했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요? 저번에 아버님 칫솔 제가 버리겠다고 했죠. 실은 그걸로 해본 거예요. 야, 네가 그걸 왜 해보는데? 그 사람이 연락했으니까요, 나한테. 남편이 불쑥 말을 했죠. 뭐? 장성필, 누군지 아시겠죠,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다고요. 어머님은 그 말에 눈이 동그래져서는 아버님 눈치를 재빨리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겁니다. 야, 니들 일단 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저기 지금 시간 늦었으니까 일단은 밥부터 먹고 하면서 막 더듬거리시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얼굴이 터질 듯이 벌개지셨죠. 밥은 무슨 밥이야? 이거 뭔 소린지 똑바로 얘기 못해? 나는 몰라. 애들이 뭔 소리 하는지. 참나. 야, 됐고 너네들은 그냥 가라.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건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엄마야말로 지금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기분, 내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호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오해야. 내가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무슨 오해요? 엄마 진짜 미치신 거냐고요? 남편도 완전 폭발해서 따지더라고요. 그동안 꾸역꾸역 눌러왔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죠. 어머님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그만하고 저희 보고 자꾸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말리셨죠. 그만해. 가긴 어딜 가? 서준호,
네가 아는 게 뭔지 다 얘기해봐. 아버님도 화를 참으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시고요. 결국 남편이 참담한 심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장성필이란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내 친분이 뭐니 헛소리 하길래 그냥 무시했는데 이번에 입항하고 나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본인 아들이라고. 뭐야?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으면서 설마 해서 아버지랑 저랑 친자검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신 해줬고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 일로 혼란이 너무 크고 엄마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잘못은 엄마가 했는데 저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미친 짓을 벌이셨냐고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 충격으로 과호흡까지 하시면서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기막힌 상황에 다리에 힘이라도 풀리신 듯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으시고요. 엄마가 제정신이세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갑자기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고 애까지 가졌어? 그걸 내 애라고 속이고? 아니, 그게... 아버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파 옆에 있던 휴지각이며 리모컨을 어머님에게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어머님 놀라서 머리 감싸고 주방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이리 안 와?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준호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저 여편네가 미쳤나 정말? 아버님이 당장이라도 어머님을 요절낼 요령으로 달려오시길래 남편이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걸음아 나 살려라 현관 쪽으로 달려가시더니 신발 거꾸로 신고 불이 나게 도망가셨어요. 잠깐은 도망갈 수 있겠지만 저런다고 해결될 게 없는데 일단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신 건지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내 인생 망했다고 이게 다 뭐냐고 통곡까지 하시면서 친자 확인 결과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눈이 벌개진 채로 참담하게 앉아 있었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책감이 많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의 난리를 겪은 후 아버님은 기운이 다 빠지셔서는 저희 보고 그만 가라고 하셨어요. 아버님도 혼자서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죠. 저희도 결국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밝히면 안 됐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당신과 도연이가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얘기하는 게 맞다며 머리채 잡힌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갑자기 머리채까지 뜯기는 순간 솔직히 너무 화가 났거든요. 죄는 본인이 저질렀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제 머리채 뜯으면서 몰고 가나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저까지 그렇게 보이신 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은 엄마를 당분간 볼 자신이 없다고 그냥 당분간은 시댁 쪽으로 왕래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알겠다고 저도 그러겠노라 그랬어요. 한편으론 이 사실을 아버님도 다 알아버렸으니 혹시 어머님에게 이혼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저녁쯤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받았습니다. 네. 너 왜 빨리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받았잖아요. 너네 어디야? 집이야? 네. 일단 너네 집 좀 가 있자. 네? 알아들었으면서 몰래야. 네가 이 사단 만들어서 내가 도망쳐 나왔잖아. 나는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으니 너네 집에라도 좀 있자고. 하면서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저도 따졌죠. 어머니, 지금 제가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네가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터뜨렸잖아. 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머님한테 다짜고짜 욕먹고 머리채까지 뜯겼습니다. 그거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게다가 이 사단이 저 때문이라고요? 정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내가 가뜩이나 골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나한테 따지니?
조용히 나한테 말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 그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랑 도연이까지 들먹이면서 제 머리채만 안 잡으셨어도 저 조용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저랑 도연이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미리 좀 말해주지 그랬니? 서랍에다 그런 거 숨겨놓은 걸 내가 봤으니 이상한 생각 안 들겠냐고. 그럼 어머님이야말로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시던지요.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세요? 세상 여자들이 다 어머님 같은 줄 아세요? 제 말에 어머님 억 하시더라고요. 뭐? 어머님 같은 줄 알아? 너 말 다 했어? 만만한 게 저예요? 저도 어머님한테 너무 큰 실망했고요. 어머님 안 보고 싶어요. 준호 씨만큼은 당연히 아니라도 저도 어머님한테 엄청 실망했다고요. 저 어머님 행동 너무 충격이고 경악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준호 씨가 아버님 아들이 아니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냐고요. 40년 가까이 가족 모두를 속여놓고 어머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행동? 더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해도 모자라지 않으세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세요? 허!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내가 준호랑 너네 아버님한테는 잘못했다 쳐도 네가 뭔 피해를 봤는데? 와, 어머님 진짜 뻔뻔하시네요. 뭐야? 시어머니한테 뻔뻔? 준호 씨가 어머님 이제 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저한테도 시댁 갈 필요 없다고 하고요. 준호가 그렇게 말했다고? 안 그러겠어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겠냐고요. 어머님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심지어 준호 씨 어렸을 때 그 친부라는 사람 소개도 시켜줬다면서요. 고향 친구니 뭐니 하면서. 제 말에 어머님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 되시더라고요. 진짜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심지어 그 남자도 똑같이 가정 있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시겠어요? 저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가늠도 안 돼요. 어머님은 그런 짓 저질러 놓고 행여나 제가 그랬을까봐 다짜고짜 제 머리채 잡으시고 소리부터 지르세요. 됐고 너랑 얘기 안 한다. 준호 옆에 있어? 좀 바꿔봐. 싫어요. 직접 전화하세요. 물론 어머님 전화는 받지도 않겠지만.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저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한들 시어머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다 지난 일이잖아.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와서.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잘못을 했으면 죗값은 받으셔야죠. 댁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떻게 처분해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어머님 행동으로 지금 몇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말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형아, 너까지 이러지 마라. 나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 내가 네 머리채 잡은 거 미안하다. 오해한 것도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이 돌았어. 일단은 준호한테 내 얘기 잘 좀 해주고. 아니요, 싫어요. 제가 왜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어머님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니까 저도 그 뜻 존중해주고 싶고요. 어머님이 저지른 짓 어머님이 직접 해결하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 끊었습니다. 엄한 제 머리채 잡은 건 사과 한마디 안 하셔놓고 아쉬울 때 찾는 건 저인가요? 참 끝까지 너무한다 싶었죠. 그 후로 정말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과 일절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다만 시동생을 통해서 간간히 시댁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 친자검사도 진행하셨대요. 어머님을 못 믿겠다 그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시동생은 아버님과의 친자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만 아버지가 그 장성필 씨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과 시동생도 아버지가 달라지게 된 셈이지만요. 비록 시동생은 친자로 나왔지만 그래도 아버님과 남편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듯했고 결국 아버님은 이혼하기로 하셨대요. 아버님은 이혼 소송 시작했고 어머님은 이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두 분이서는 별거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여전히 아버님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덮어달라 빌고 있다지만 아버님은 이혼을 무조건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연락은 잘 안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의 마음의 문이 그대로 닫힌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집 와서 함부로 이것저것 뒤지다가 찾아낸 그 결과지 한 장. 본인 치부인 줄도 모르고 그걸로 저 잡으려고 색 난리치다가 결국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이혼당할 위기까지 놓이시게 된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머님 본인이 스스로 벌인 일이니 누굴 탓하겠나요? 결혼 과정에서 바람을 핀 것도, 그 과정에서 가진 아이를 아버님 아이라고 속여서 출산하고 키운 것도, 며느리 화장대 뒤져서 찾아낸 서류 가지고 며느리 잡으려다가 본인이 망하게 된 것도 모두 다 어머님 스스로 저지른 짓들인데요. 아버님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은 이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 어머님은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죗값이니 달게 받아야겠죠. 저는 그 속에서 상처받고 충격받게 된 저희 남편이나 잘 보듬어 주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선 엄마에게 배신감이 너무 크고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니 구구절절 표현은 안 해도 그 속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거든요. 아내로서 그런 남편의 상처받은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이번 일로 본인이 저지른 짓이 어떤 짓인지,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 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